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자치분권의 선진 사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선진 사례 얘기하면 해외 사례를 먼저 이제 그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근데 꼭 해외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에도 선진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이제 강의 후반부에 나오겠지만은 서천보다도 더 열악한 지역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는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서천과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은 좀 더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비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많이 비교할 수도 없고, 뭐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장단점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 얘기는 비교 스타일로 많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 자체도 비교입니다. 어떤 비교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메가 트렌드, 아주 큰 흐름, 이걸 갖다 이제 전문 용어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 지구촌의 큰 흐름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세계화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화, 지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가를 갖다 이제 대비적으로 한번 설명을 갖다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세계화는 서울하고 지역화는 지방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서울의 특징은 뭡니까? 획일화되는 거죠. 좀 표준화되고 획일화되고 아주 멋져 보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살기는 어렵고 뭐예요? 맞춰야죠. 그걸 우리가 이제 웃기는 비유로 이제 황금 구석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스타일이 서울의 삶인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것이고, 결국 서울 스타일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멋진 황금색 그런 황금으로 만든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단일 패션이에요. 단일 패션이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지방화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제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지역화라는 그런 의미 속에 이제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표준화되고 획일화되고 단일화되고 뭐 시장화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돈이라는 그런 척도로 세계화의 결정 법칙은 뭐예요? 돈이에요.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들 서천 스타일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 그래갖고 뭐 그 사람을 갖다 최고로 쳐주진 않죠. 이 지역사의 평판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돈 자랑을 하더라도 뭐 바로 이제 이 히스토리가 나오고 그 사람의 이제 품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다. 결국 지역의 그런 논리가 작동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흐름이 있고 지역화라는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화시키고 절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세계화를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역화라는 것은 로컬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말을 합치면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되겠죠. 뭐 글로컬이라는 것은 글로벌과 로컬을 갖다가 합성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계화를 너무 빠져도 곤란하고, 또 너무 등한시해도 곤란하고, 지역화를 너무 앞세워도 곤란하고, 너무 등한시해도 곤란하고, 둘을 잘 혼합하고 절충하는 그런 중용의 미덕,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뭐 도시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번듯한 세계 도시가 있겠죠. 서울, 뉴욕, 도쿄, 싱가포르, 이런 것들은 일종의 세계 도시예요. 세계 도시가 있는 반면에 서천 같은 데는 뭐예요? 좀 느리게 가는 뭐예요? 좀 슬로우 시티에 가까운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근데 슬로우 시티도 잘만 가꾸면은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다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세계화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역화가 통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예요? 공동체, 자치분권, 지역,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서천을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살기 좋고 뭐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고 제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한테 다음에 서천을 오기 위해서 이제 명소 몇 곳을 갖다 이제 물어봤는데 뭐 꽃을 테마로 해서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뭐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많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좀 평소에 많이 존경하는 전영평 교수님이라고 저희 선배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차로 올라 그랬었는데 이유는 그분이 서천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와갖고 한 5분, 10분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홍수경부에 겁을 먹어갖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한번 서천을 와갖고 명소를 갖다 이제 순례하고 우리 전 교수님 또 아버님 뭐 선산도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서천에 꼭 다시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온 경로가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하면 세종시에 좀 볼 일이 있어갖고 세종에서부터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공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공주에 이동해서 서천 오는 시외버스가 있더라고요. 쭉 타고 오는데 공주, 부여, 서천.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주, 부여는 꽤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서천은 좀 약간 그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천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주, 부여, 서천을 거쳐서 익산까지 갔다. 이 백제 왕조의 그런 루트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스토리텔링의 그런 설계 내지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관광 루트 같은 것들을 갖다 개발하면 좋겠다. 익산에 가보면 왕궁리 유적 같은 것들이 이제 백제 마지막 그런 왕조 시대의 유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여기 백제 왕조가 부흥운동했던 그런 해전이 일어났던 그런 장항 앞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테마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뭐 서천도 꼭 우리가 한번 좀 들려볼 만한 그런 멋진 곳으로 각인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는 안동에 며칠 체류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면은 오늘 집에 가갖고 제가 서천에 관한 글을 한번 쓸 겁니다. 어디 특강 가거나 이제 가면은 제가 반드시 쓰거든요. 쓰는데 오늘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을 테마로 해서 서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지지난주에는 이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간 산하단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위해서 안동에 며칠 있었는데 안동도 뭐 거기는 테마가 조선시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역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안동을 얘기하면서 결국 안동에 필적할 만한 서쪽 지역은 크게 부여, 이제 공주,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목포,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군산, 이 서천이 이제 가까이까지는 왔는데 꼭 집어서 서천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는 여러분들 뭐 목포라든가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근대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항구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서천만 해도 오래된 그런 역사 도시다 보니까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가 약한. 근데 사실 안동도 별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지역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전파하고 기회가 닿으면은 홍보도 좀 하고요. 뭐 서울역에도 홍보하고 그리고 또 지역을 살아가는 분들이 뭐 글도 쓰고 뭐 지역의 명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중앙 신문 같은데 좀 칼럼도 좀 쓰게끔 유도하고 공무원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재작년에는 공기업 평가하면서 안동은 이제 올해 같은 거고 재작년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지역이 이제 단양하고 영월이었어요. 단양하고 영월도 뭐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3, 4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도 뭐예요?
그 슬로우 시티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서천도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아직은 좀 그 부각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단양이나 영월의 사례, 슬로우 시티의 부상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끌겠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각각이 다 합심해서 나서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다. 일본에 가면은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마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을을 갖다 이제 뭐 오래된 건물, 오래된 뭐 사당, 뭐 신사 이런 거 한두 개를 테마로 해서 의미 있게 이제 각색을 하고 잘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 그러니까 뭐가 많아서 한다라기보다는 자꾸 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유명한 관광도시 유인이라는 데 가보면은 조그만 연못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크게 볼품도 없는데 그 주변에 뭐예요? 멋있는 공방이라든가 가게라든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쇼핑의 거리를 갖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본 젊은 여성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의 명소가 유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예전에 가봤는데 잘 꾸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루트 따라서 잘 꾸미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와갖고 읍내를 좀 걸어 다녔어요. 서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오늘 같이 못 오신 전 교수님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뭐 요 옆에 마을 입구에 멋진 가든이 돼 있는 데도 있었고, 골목 같은 것들이 되게 운치 있고 괜찮은 그런 아주 평온한 그런 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꾸기 나름,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서천을 갖다 이제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갖다 이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뭐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네이밍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겠죠. 영월에 가보면은 뭐 한반도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종제라는 것도 있고, 뭐 이 지역의 유명한 그런 명소들을 갖다 이제 네이밍해서 잘 장명해 갖고 히트친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천문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별자리를 분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뭐 철도가 가는 지하 보도에는 거기에 멋진 갤러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야외 갤러리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하나 갖고 가다 보면 그게 명소가 되고, 단양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자연경관, 뭐 동굴, 뭐 호수 이런 거에만 의존했지만 요즘은 인공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뭐 만천하 스카이워크라 그래갖고 이제 산 꼭대기에서 이 충주호를 갖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가보면은 여러분 잔도라고 얘기하죠. 잔도. 우리나라도 잔도가 요즘 해안가에도 많이 생기고 있고 호숫가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웬만한 도시가 보면은 좀 경관이 된 호숫가에는 다 이렇게 데크형 도로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름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걷기의 명소로 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영광 가보면은 거기 뭐 불교전례이라 그래갖고 법수해안 같은데, 뭐 그게 뭐 거기가 불교 전례인지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홍보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도시는 세계 도시대로, 그 다음에 슬로우 시티는 슬로우 시티대로 자기 여건에 맞는 그런 홍보 전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화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황금 구석복, 빛 좋은 개살구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너무 빠질 필요는 없고, 뭐 지역화라는 것은 약간 한복 스타일의 촌스러움이지만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여행이 유행이었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 각국을 갖다 이제 연결하기도 하고, 비행기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시공간을 갖다 축소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기를 갖다 이제 끌었었는데, 요즘 본의 아니게 뭐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식의 세계화 논리라는 것이 이제 중단이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 고장은 지역화 사업을 통해서 좀
지방에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젊은 인재 요즘 일본에 가 보면은 이 농촌의 젊은 인재들을 갖다 이렇게 파견하는 제도 같은 것들도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오면서 제가 오늘 세종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서천까지 오면서 길에 보이는 키워드를 갖다가 다 제 카카오톡 내 계정에다 쫙 입력을 하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수십 가지의 그런 키워드를 포착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포착해서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서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천 얘기를 독단적으로 쓰기는 어렵겠지만 세종에서부터 서천까지 익산까지 가는 루트에 대한 길은 한번 제 나름대로 오늘의 인연을 토대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고 나중에 잘 써지면 뭐 신문에도 한번 소개를 해서 뭐 서천 홍보에 제가 그렇게 한 번씩 쓰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양이나 영월 같은 데는 한번 예전에 이렇게 썼었는데 뭐 그게 이제 저도 배우고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최근에는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안동 칼럼 쓴 것도 되게 재미난 흥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뭐 내륙 도시긴 하지만은 안동댐과 이마댐이라는 것이 80년대 90년대 생기면서 물의 도시가 됐고 그 다음에 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어우러져서 상당히 이제 뭐 좀 어떻게 6.25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도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문화를 찾아야 되겠다. 여기 이 부여 쪽에 보다 보니까 한국 전통 문화 대학인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던데 그런 것들도 결국 지역의 정체성을 갖다가 좀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문화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동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데 좀 부럽긴 하죠. 그런 기반이 남아있고 향교도 있고 서원도 있고 뭐 그리고 이 안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서원에 갖고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가 된 그런 이 병산서원이라든가 하회마을 옆에 가보면 나중에 한번 안동 가시면은 그런 데들 한번 이렇게 순례하시면서 우리 지역에도 저런 것들을 좀 발굴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노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의도적으로 좀 하다 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또 그걸 자극하는 방법은 안동 가서 보시고 전주 가서 보시고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뭐예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뭐 오사카 가서도 좀 보시고 도쿄 가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유명한 도시들 뭐 그런 데도 가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찾아오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주제를 포착해 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듣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을 갖다 자극하는 계기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다 드렸지만 대비적으로 이 지역화와 세계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죠. 균형 발전, 불균형 발전. 저는 균형 발전을 참발전이라고 합니다. 참발전, 투루. 참소주 연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발전. 그러면 참발전의 반대는 뭘까요? 참발전의 반대는 외발전이에요. 왜곡된 발전. 그래서 이제 불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그런 수도권, 불균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외발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치유를 해야 되고 분권과 직권, 그 다음에 또 공공성과 효율성. 결국 이 지역은 뭐예요? 공공성을 중시해요. 근데 서울은 뭐예요? 효율성을 중시하죠. 돈을 중시하고 이런 대비적인 의미. 지역은 뭐예요? 좀 집값도 대동소이하고 뭐 크게 위화감 조성이 안 되는데 서울에 가보면 일단 강남북부터 거리감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장벽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갔고 이 시골만 가봐도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서울 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다 각자 도생이에요.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식의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오면은 뭐예요? 생태, 에코가 살아있지, 에코. 우리가 이제 에코. 그리고 이제 물론 에코만 갖고 이렇게 스타 도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에코도 되고 스마트도 되고. 서울은 뭐예요? 스마트가 되잖아요. 세종시의 닉네임이 스마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종은 스마트면은 서천은 뭐예요? 에코가 되고, 그 에코와 스마트를 잘 결합시켜 갖고 세계적인 그런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코만도 안 되고 스마트만도 안 되고 에코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서천이 지향해야 될 그런 발전의 목표를 에코와 스마트가 같이 결합된 그런 이 도시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발전 구상, 계획 같은 것들을 잘 짜면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서천을 갖다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 그리고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야 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집에만 있으시면 안 되고, 사무실에만 있으면 안 되고,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장단점을 갖다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화 발전이다. 특성화다. 뭐 대학도 요즘 특성화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그래 갖고는 어필하기 어렵고 분명한 특성화가 돼야 되는데, 꽃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백일홍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꽃을 가지고 특성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죠. 미국에 가보면은 유명한 호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포틀랜드라고 얘기하는 데도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저 남미에 가도 이제 이 꽃의 그런 정원 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특히 생태 이런 걸로 유명한 한두 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꾸리찌바라고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인터넷 치지 말고 유튜브에 치세요. 그래야지 동영상으로 이렇게 쫙 나오니까 세계적인 생태 도시가 꾸리찌바라는 데거든요. 그리고 그 꾸리찌바를 만든 거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이 도시가 됐어요. 브라질에 요즘 코로나로 난리도 아닙니다만 그런 브라질에도 유명한 데가 있는데 꾸리찌바라는 데가 생태 도시의 명소고, 또 하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발전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종이 수도가 되면 여기도 좀 살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을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좀 발전하려면, 세종은 지금 인구 50만 도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브라질 인구가 많긴 하지만은 브라질은 브라질리아라는 그런 밀림지대 가까운 내륙의 수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허허벌판에 세종처럼 만들었는데 지금 200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온기가 뭐예요? 200만 도시가 되면 서천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충청권의 그런 도시들을 갖다 연계하는. 그래서 그게 꼭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스마트의 기운도 좀 받고, 여기 있는 에코도 살리고, 그래서 에코 스마트의 그런 명소로 되살아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도시들을 갖다 이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 지방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국내외 도시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책도 이렇게 보고 그랬지만 책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 중심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례 중심의 공부에 덧붙여서 오늘 나온 좀 알고 싶은 것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 웬만하면 다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잘 보는 TV 프로 중에는 책을 테마로 한 요즘 책방, 동네 책방 이런 프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부할 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한번 요즘 책방, 동네 책방, 아들내미한테 다 다운받아 달라 그러면 무료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그런 거 이제 차 속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내가 책 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꾸리찌바 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남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만 꾸리찌바를 가보고 싶었어요. 브라질리아를 가보고 싶었는데 거리의 장벽 때문에, 일정의 장벽 때문에 유명한 리우라는 관광도시, 카니바라는 유명한 도시, 그 다음에
브라질의 그런 그 수도 상파울로 거기가 보면 한인 타운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미에 진출해 갖고 가장 잘하는 게 봉제, 옷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옷가게도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질 옷가게들도 꽉 잡고 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이 옷의 거리예요. 우리나라 치면 저 평화시장 같은, 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따라 평화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옷가게들 천지였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정말 옷가게 천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거를 제가 하나 포착했어요. 우리나라 딱 갖고 옷가게 단지들 가보면은 가장 많이 파는 게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등산복, 아웃도어 이런 거를 쫙 팔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웃도어 복장으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 등산복이 해외여행 갈 때도, 그래서 가급적 해외에 가실 때는 등산복 입지 말자. 이거 좀 우리가 너무 획일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하는데, 등산복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옷가게. 여기도 외곽에 가보면 뭐 온갖 그런 가게가 있잖아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봉에찌로라는 그런 이 옷가게 동네를 가봤더니 거기는 무슨 옷을 가장 많이 팔 것 같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남미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고 뭐 산에 가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여유, 축제 이런 거를 즐기는데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갔더니 온통 드레스 가게. 모든 거리가 거의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스, 파티복, 파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여러분들 카니발에 가기 위해서는 의상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잘해야 되거든요. 멋진 의상 같은 것들을 그런 데서 이제 주문 제작해서 이제 만들고 하는데, 우리랑 이제 사고 체계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효율적으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너무 뭐예요? 좀 쓰는데 이제 즐기는데 좀 주력하는 제가 브라질 가서 이게 두 나라를 좀 이렇게 좀 섞어 놓으면 좋겠다. 우린 너무 각박하고 거긴 너무 한랑하고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걸 옷가게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배울 게 많은 데는 싱가포르라는 데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일단 눈이 희둥그레지는 그런 잘 정돈된,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거기가 온갖 스마트의 천국인데, 스마트만으로 싱가포르가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공원 속의 도시라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리칸유라고, 지금은 리센룽 총리가 있는데 그 아버지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 아버지 시대부터 싱가포르를 뭐예요? 아주 살기 좋은 공원처럼 꾸몄어요. 이 공원처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놀기 좋고 먹기 좋고 살기 좋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꿰거든요. 세계에서 다국적 기업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너 어디 가서 근무하고 싶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딱 이 넘버 1, 2를 갖다 이제 하는 데가 싱가포르. 또 하나의 도시가 어딜 것 같습니까? 놀기 좋고 먹기 좋고 뭐 주거비 싸고 이 영어도 잘 통하고 어딜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영어가 통하잖아요. 어딜 것 같습니까?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에서 가장 먼저 갔던 도시가 어디였었죠? 음악에서 이제 버스킹 하는 그런 세계에서 버스킹이 가장 많이 발전하니까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정말 흥겹게 잘 노는 그런 데가 이제 이 아일랜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놀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뭐 제가 이 아일랜드 위스키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먹어보니까 싸고 정말 좋더라고요. 위스키 하면 어디가 유명합니까? 스코틀랜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가 유명한데, 스코틀랜드의 양조장 하던 사람들이 배 타고 바로 앞이 이 북아일랜드거든요. 거기 가서 터 잡고 거기 가서 양조장 하면서 이제 전파를 갖다 시켰는데, 아일랜드 위스키가 싸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일랜드 위스키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맥주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까만 맥주. 뭐죠?
기네스, 기네스. 그게 아일랜드 특유의 배.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가보면 술 마시기 좋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버스킹하고 볼거리 많고, 게다가 영어대죠. 뭐 영어대는 건 비극적이긴 하지만 뭐 영국의 식민지를 한 500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이제 우리도 아마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 식민지를 했으면은 뭐 기벌포 해전부터 일본이 왔으면은 거의 일어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런 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도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다 거기 가요. 그러니까 봉급 많이 받아서 저렴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미국이랑 가깝잖아요. 이 본토도 아니고 영어가 되는 그런 뭐 좀 더 미국에 가까운 데를 갖다가 이제 하나 소개하면 아이슬란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이 개들로서 꼭 한번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슬란드 가봤더니 아주머니들이 개 갖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7, 8분이 봉고차 하나 이렇게 대절해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한 서너 배 되는데 한 바퀴 삥 도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려면은 이 북유럽에 가갖고 북유럽을 좀 보시고, 북유럽 도시에서 이렇게 가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이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양 간 김에 이 노르웨이의 멋진 그런 비경들도 이제 이 좀 피오르드 해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 좀 보시고, 아이슬란드 가면은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화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온천까지 있고, 그 온천이라는 것은 지열 발전을 하고 남은 폐열이에요. 이 화산지대에서 그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아주 추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온천이다 보니까 바위가, 온천이면 김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바위가 다 우리나라 저 태백산 계곡처럼 이끼로 이렇게 쫙 덮여 있는데 아주 환상적이에요. 뭐 멋진 그리고 또 그런 데를 갖다 이제 이 아이슬란드 토종말 큰 거 있거든요. 이렇게 털난 말, 그런 거 타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되게 이 광활한 자연을 느끼기에 좋은 뭐 그런 데가 이제 일종의 에코의 천국이죠.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멋진 방문지가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뭐예요? 잘 안 가긴 하지만은 일본. 뭐 요즘은 가라 그래도 코로나가 막 해서 이제 가기 어려운데, 사실 일본은 군산에서도 나중에 이제 비행기 다닐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해서 무안공항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본은 조그만 그런 마을들이 뭐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갖다 이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요. 마을 만들기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동네. 요즘은 또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컴팩트하게, 뭐 컴팩트하다는 게 뭐예요? 오밀조밀한 거죠. 그런 컴팩트한 도시를 갖다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일본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여러 그런 마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제가 볼 때 서천과 비슷한 일본 지역이 어딘가를 미리 공부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공무원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여행 가시면 안 되고, 내가 가서 서천을 위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딘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한 것 중에 뭐 제가 이 세계 일주로 뭐 이런 책도 썼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제가 여행 다니면서 느낌을 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카톡에다 다 써갖고 왔는데, 저는 여행 다니면은 바로바로 씁니다. 제 카카오톡 계정에다 그냥 써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도 찍고 해서 뭐 친구한테도 보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국내외 여행 기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힐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미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찾아내시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행의 모범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녀분들한테 읽힐 만한 책 중에 그랜드 투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유럽의 명문가 자제들이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공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갖고 여행하면서 하는 공부를 갖다 이제 좀 그래서 여행을 현장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걸 그랜드 투어라고 얘기해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유럽의 그런 오래된 도시들을 갖다 일주하는 뭐 가장 대표적인 데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되겠죠.
그런데 가보면은 뭐 볼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역사, 인문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랜드 투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실학자들은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청나라의 발전된 그런 문물을 갖다 이제 연경이라고 얘기하죠. 베이징을 연경이라고 하는데, 뭐, 연경 맥주 되게 맛있습니다. 칭따오 맥주 못지않게 연경 맥주 맛있는데, 베이징 가서 연경 맥주도 좀 드시고, 베이징의 명소들도 이렇게 좀 둘러보면 생태적인 의미, 뭐, 이하원 같은 데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도 못 가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꼭 가고 싶은 데가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중국 청나라 황제의 여름 휴양 궁궐이라고 얘기하는 열하 지역을 한번 박지원의 열하일기처럼 한번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행 코스를 짜는데 남이 한 길을 갖다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은. 뭐 우리나라 제가 안동 가서는 뭐 안동은 독립운동이 시작된 지역이다 그래갖고 그 안동에 있던 양반들이 땅 팔고 뭐 해서 저 만주 가갖고 학교도 세우고 독립운동했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또 그 독립운동의 루트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유럽의 젊은이들은 히피 문화라고 얘기해요. 되게 자유분방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속을 싫어해요. 지금도 유럽은 미국이랑 틀리잖아요. 미국은 획일적인데 뭐예요? 유럽은 되게 개성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히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히피 스타일의 그런 여행을 갖다 히피 트레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럽의 대학생들은 요즘은 어디 와서 주로 유럽 젊은이들이 올 것 같아요? 유럽 젊은이들이 요즘은 동남아시아에 와갖고 방콕에서부터 호치민까지의 루트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방콕에서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캄보디아 거쳐서 이제 앙코르와트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베트남에서 이제 호치민에서 올라가면 뭐 다낭도 가고 쭉쭉으로 하면 하노이도 가고, 더 올라가면 저 끝에 사파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멋진 이 휴양지, 고산 휴양지. 우리나라 남해 안에 가보면 가천 다랭이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랭이 마을의 논이 한 20층 되거든요. 거기는 한 400~500층 돼요. 한 3,000m의 고봉인데 그거를 다 깎아갖고 라이스 케이크라고 얘기해요. 다 논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되게 친자연적으로 사는데 그 마을 헛간에 이렇게 쭉 깔아서 단체로 20명씩 받아서, 모기는 좀 뜯기긴 하지만 뭐 그 동네에 가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사파라는 데예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파라는 데는 중국의 윈난성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사철 봄의 도시라고 얘기하죠. 거기가 위도는 낮은데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꽃의 도시, 봄의 도시, 뭐 서천도 꽃이 유명하니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유럽 청년들이 이탈리아부터 시작해갖고, 이탈리아 옆이 어디예요? 발칸이에요. 발칸에 가보면 뭐 사라예보니 뭐니 드브로니크라고 들어보셨죠? 멋진 성곽 해안 도시. 거기를 거쳐서 더 가보면 이 그리스를 거쳐서 가고, 그리스 다음은 어디입니까? 터키죠. 터키에서 좀 더 가면 이란이고, 이란에서 좀 더 가면 파키스탄이고, 파키스탄에서 좀 더 가보면 인도 북부에 있는 라다크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좀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라다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베르너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보지 않아도 라다크가 어떤지. 그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뭐 티베트 불교를 믿는, 우리랑 똑같이 생긴 그런 유목 민족의 후예들이 그런 히말라야 산 속에 터를 잡고 살면서 이제 사는 풍습인데 우리 옛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즘은 유럽 청년들이 그렇게 못해요. 왜? 가다가 히피 트레일을 따라가면 IS 대원들한테 잡혀갖고 참수당하기 때문에 요즘은 히피 트레일이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뭐예요? 동남아에 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하면은 새로 열린 길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소련이 개방되면서 뭐예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을 따라서 이제 몽골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멋진 여행지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들이 그랜드 투어도 책이 있고 히피 트레일도 책이 있어요. 박준이라는 여행가가 쓴 책인데
그런 걸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딱딱하지 않게 내가 사고 견문을 갖다 넓히는 그런 이 계기가 이제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단순히 뭐 30억짜리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삶의 습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GDP, GNP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경제적인 부의 척도죠. 쉽게 얘기하면 GDP, 뭐 1인당 GDP 뭐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이고, 이런 거보다는 뭐 GNH,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제가 라다크 얘기했는데, 라다크는 인도에 속해 있는, 요즘 최근에 인도랑 중국의 이 한판 붙은 데 있잖아요. 그게 라다크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더 유명한 데가 부탄이라는 데도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전에 갔던 그런 트레일의 명소가 두 군데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갔던 트레일의 명소는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그런 트레일, 거기 아주 이 되게 멋지고 청정한 그런 자연이 남아있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탄이라는 히말라야 쪽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북유럽에 가보면은 이제 북유럽 스타일의 여유 있는 삶을 갖다 이제 즐기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 들어보셨죠? 휘게 라이프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세계 최고의 행복 국가라고 얘기하는 덴마크도 북유럽이에요. 덴마크부터가 북유럽이고, 서유럽의 시작은 뭐 네덜란드, 독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휘게 스타일의 그런 삶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뭐 좀 공동체도 나오고. 여러분들 북유럽의 정치 되게 부럽죠. 특히 의원들이 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우리나라는 뭐 엄청나게 국회의원 한 명 있어 9명이 딸려갖고 뭐 온갖 수발을 다 들고, 그러면 그렇게 수발 드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타락하고 좀 권위적으로 바뀔 개연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한 의원한테 9명 줄 바에야 차라리 보좌관 2~3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게 뭐 나을 수도 있다. 뭐 아니면 뭐 또 지방의회도 뭐 약간 무급 비슷하게 하자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혼자서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좀 뭐 차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폼 잡는 시대는 이제 갔고, 좀 봉사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지방의 그런 내가 공무원 시험은 못 붙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꼭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남은 그런 봉사. 그래서 나중에 출마하시게 돼 보면은 내가 이 세비를 받지만 다 가난을 위해서 다 기부하고 나는 땡전 한 푼 안 받고 순수하게 봉사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좀 좀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화를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지역화라는 것이 결국은 공세, 호혜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혼자 부를 독점하지 않고 나눠주는, 뭐 내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흘려주는 그런 뭐 크리칸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가난한 예술인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미래를 모색해가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뭐 장발장은행이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대부 행위 같은 것들도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호지, 이 분은 책을 썼는데 어디를 테마로 했었다 그랬어요. 라다크라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문화를 갖다 이제 유럽에 전파하는. 그래서 이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것이 교류하면서 접점을 찾을 때 의미 있는 그런 발전의 포인트를 갖다 이제 찾을 수 있다. 여기 제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 어떤 분이 쓴 칼럼을 갖다 인용해 놨는데, 여러분들 큰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 그 중에서도 칼럼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책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칼럼 속에 이렇게 응축된 뭐 요즘 책방, 동네 책방 이런 프로 보면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딱 40~50분에 응축되는 것처럼 칼럼에도 많은 정보가 응축돼 있으니까 약간 처음은
벌어뜨리기 어렵지만은 젊으신 분들은 칼럼 읽는 습관을 갖다 이제 많이 들이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인위적인 비교. 저는 아주 제가 인위적으로 비교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두 도시를 갖다 이제 이 사진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유발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올랜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유발이라는 데는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치면 태백과 같은 도시예요. 태백. 그러니까 유명한 탄광 도시였었는데 탄광이 이제 석유 시대가 되면서 문을 닫게 되죠. 뭐 석유가 풍족하게 나오는데 탄광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또 석유는 뭐예요? 뭐 가스라든가 태양광에 의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배터리에 의해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되면은 내연기관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석탄 도시가 망가지고 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위락의 도시로 바꿔보기 위해서 놀이동산을 저 북쪽 홋카이도 추운 동네에 유바리시에 만들어놨는데 투자는 뭐 보조금 받아서 멋지게 해놨는데 이게 장사가 안 돼요. 왜? 1년의 절반이 겨울이에요. 홋카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강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중강진을 못 가봤지만 위도가 중강진이랑 똑같은데 반은 문 닫는 거예요. 눈이 막 1m씩 오고 하니까. 그럼 뭐 수지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태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추워갖고 이렇게 여름철 아니면 크게 어필하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많이 했는데 뽑아내지는 못하고 제가 안동 가서도 이 안동이 그래도 양반 동네고 뭐 좀 힘이 있어갖고 안동에 관광단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관광단지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유명한 뭐예요? 경주 보문단지예요. 또 하나는 안동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안 만들어주니까 경상북도 이 문화관광공사가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뭐 안동에 누가 그렇게 많이 놀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빈 땅이고 이제 노는데 거기도 실패한 거죠. 제가 이제 좋게 얘기해서는 뭐 다른 뭐 물놀이장도 들어오고 뭐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되겠지만은 누가 안동에다 그걸 만들겠어요. 저 시흥이라든가 수도권 옆에도 지금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새만금도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안 되는 안동에 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실패한 사례가 유발이에요. 그래서 파산한 도시. 뭐 많이 들어보시죠.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근데 이렇게 파산을 하면 또 거기서 뭐예요? 조금 있으면 새로운 기적이 생겨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 번 망하면은 그 다음에 흥하는 건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건 기적이에요. 쫙 망하면 그러니까 주식도 확 떨어지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발이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단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지금 홋카이도 지사가 돼갖고 조금 더 뜨면 일본 총리도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발이의 이제 사례 같은 것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위락 도시는 뭐 싱가포르에 이제 뭐 센토사 섬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고 뭐 해변도 있고 뭐 멋진 게 있는데 미국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요즘 코로나가 엄청 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플로리다의 한 중간. 플로리다가 한 중간에 올랜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긴 놀이동산의 천국이에요. 아예 온갖 놀이동산이 다 있어요. 뭐 디즈니 월드부터 시작해갖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시월드 뭐 등등.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여력이 되면 그 옆에 탐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계속 여행을 갖다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예요. 이런 데는 성공해요. 왜 성공하냐? 1년 내내 따뜻해요. 1년 내내 따뜻해갖고 1년 내내 관광객이 오고 미국 사람들은 여러 번씩 와서 이제 식상하니까 뭐예요? 브라질이라든가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떼거리로 몰려요. 왜? 플로리다라는 지역이 남미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 스페인어를 많이 이제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뭐 그런 저소득층이 또 몰리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 번지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플로리다는 관광으로 이렇게 먹고 산다. 그러면 플로리다의 주도는 어디냐? 플로리다에서 가장 외지고 가장 볼 거 없는 데에 주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플로리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데는 올랜도, 탐파, 마이애미 이런 데거든요. 거기는 뭐 우리가
CSI 이런 걸로 좀 봤잖아요. 미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는데, 근데 저 꼭대기에 보면 뭐 탈라시라고 정말 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런 한적한 데다가 그것도 저 그 플로리다 가장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행정도시를 만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균형 발전 같은 것들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좀 봐야 되고, 서울도 이게 좀 너무 좀 요즘 뭐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은 뭐 사실 지방의 관점에서 보면 좀 그 서울이 너무 움켜쥐고 있는 거를 갖다가 좀 풀어줘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 발전의 그런 그 자극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도시, 망한 유바리와 흥한 올랜도의 그런 성패의 분석을 갖다 이제 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바리는 삿포로 옆에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실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여행 가서 가장 가기 어려운 데가 올랜도예요. 마이애미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외져서 패키지가 없어요. 혼자 가야 돼요. 패키지가 수지가 안 나오는 게 가서 체류하면서 노는 데가 올랜도다 보니까 뭐 이렇게 패키지는 빙글빙글 도는 건데, 서부 패키지, 동부 패키지 뭐 이런 거는 있어도 남부 패키지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남부에 가보면 가봐야 될 유명한, 서천 사람들이 간다라고 얘기하면 뭐 뉴올리안즈를 갖다가 좀 더 의미 있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되게 비슷해요. 서천이랑 지리적인 위치가 비슷하고 그 미시시피 강의 하구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예전에는 거기가 항구 도시이자 군사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항구는 다 뭐예요? 강에 있었어요. 강 하구에. 왜? 바다에 있으면은 방파제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는 다 이 배가 좌초되기 때문에 다 강 안쪽으로 들어와서 항구가 만들어지고, 그런 데에 군항이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강이 아니면서 군항을 최초로 만든 데가 진해인데, 거기는 바다지만 강이나 다를 바 없어요. 다 섬이 이렇게 착착착착 막아줘갖고 파도가 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방창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 도시재생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도시 재개발이었어요. 허물고 뭐 이렇게 밀어버리는 재개발을 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그냥 유지하면서 변경하는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지금 정부에 맞는 그런 발전 전략이 재생 전략이고, 뭐 과거 정부는 재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도시 재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뭐 산업화를 했고, 우리보다 앞서서 지역 발전을 했던 뭐예요? 일본. 뭐 좀 믿기는 해도 배울 게 많다 그랬죠. 그 지방 창생 사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배워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도시 청년의 시골 파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 소멸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압축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너저분하게 두면은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서천으로 치면 뭐예요? 읍내 중심으로 좀 이렇게 압축한다거나 해변가 멋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을 해서 소멸을 갖다 이제 최대한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략. 그래서 우리의 도시재생은 일본의 지방창생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뭐예요? 유튜브에 가셔서 지방창생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영상이 미리 갔다 오신 분들이 쫙 해놨어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서천 비슷한 거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이거는 제가 이 일본의 오사카, 나라, 교토, 뭐 코베 요런 데를 갖다 이제 간사이 공항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전철 패스 타고 혼자 돌아다녔거든요. 혼자 다닌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천 출신 전영평 교수랑 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거를 갖다가 제가 오사카 지역, 일본 나라 교토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를 칼럼으로 썼는데, 이거는 소개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거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형태가 되겠고, 요 얘기가 바로 일본 스타일의 지방 창생, 마을 가꾸기 전략을 갖다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델 사례다. 그리고 이 칼럼의 소재가 됐던 한두 개 얘기하면은, 요 지금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교토에 있는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기생이죠. 게이샤들의 무대, 요정골목이에요. 지금도 요정골목이 이제 이렇게 남아서 이제 전통거리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야산이라고 얘기하는 낙골묘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풍수적으로 뭐예요? 묘지 쓰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라는데, 이 묘지터를 템플스테이의 명수로 바꿔놨어요. 일본의 낙골묘는 다 절에서 관리하거든요. 절에서 뭐예요? 낙골묘를 관리하면서 그 지역의 풍광이 좋으니까 템플스테이를 거기서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일본에 가서 이런 낙골묘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해요. 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의 그런 낙골묘가 있고, 어떤 데는 뭐 회사에서 낙골묘를 단체로 하기도 하고, 뭐 해상 자위대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체 정신이 아주 발전한 일본의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싱가포르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행정이 세계 최고 행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싱가포르 행정의 경쟁력이 뭐냐?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쓴 책에 표를 옮겨온 그런 건데, 결국 행정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 신속한 절차, 그 다음에 강력한 문화, 이 세 가지가 필요 조건이고, 공무원들이 뭐예요? 일을 하는데 남부도 뭐예요? 미리 생각한다. 이거는 창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창의적이어야 하고, 다시 생각한다. 이거는 뭐예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Thinking again. 부작용을 줄인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고 졸속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루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주변에 남들 잘하는 것도 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벤치마킹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높은 경쟁력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스타일로 싱가포르가 국가를 발전시켰는데, 첨단 산업,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첨단 산업, 우리나라 주식 가장 오르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바이오죠, 바이오. 그래서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먼저 바이오 폴리스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라든가 유명 기술자들을 갖다 모았는데, 모은 이유가 뭐예요? 싱가포르가 살기 좋고 놀기 좋고 먹기 좋고 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송도에 오라면 잘 안 와요. 거기 미세먼지도 많고 뭐 복잡하고 영어도 안 통하고 뭐 이러면 안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하는데 싱가포르는 규제가 되게 없는데 뭐 좀 우리는 규제가 많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제조업만 잘한 게 아니라 서비스업도 되게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합 리조트. 거기 가서 호텔, 카지노,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 이런 게 다 한꺼번에 가능한 이런 복합 리조트는 천국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라스베가스예요. 그 다음에 올랜도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뭐예요? 라스베가스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 모델을 한국에도 유치하고 싶은데 한국에 투자를 안 해요. 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투자해봤자 별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가능한 데가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마카오라든가 요 정도가 이제 좀 가능한 그런 데가 되겠고, 제가 올 1월 달에 대만서부터 시작해갖고 코로나가 번지기 직전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1월이 아니라 12월 31일 날 출국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만 갔다가 홍콩 갔다가 마카오 갔다가 다낭 갔다가 치앙마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불교 유적지로 유명한 바간이라는 데도 한번 잠시 들려서 온갖 거를 이렇게 쭉 보고 왔는데, 그런 못 사는 동네에도 테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유한 거를 살려갖고, 특히 이제 불교 문화 같은 것들을 테마로 해서 이제 이 바간 같은 데는 우리나라 경주 비슷한 거고, 특히 치앙마이 쪽도 이제 뭐 의미 있는 그런 관광의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런던도 이제 뭐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오래된 산업도시긴 하지만 재생을 통해서 이제 확 바꾼. 런던은 항구도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산업화 시대의 수도이자 항구도시고, 왜? 템즈강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강에 있는 항구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바다에 다 갔으니까 항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항구를 확 재생해갖고 뭐예요?
런던의 시티를 월가처럼 런던 금융갈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티의 그런 확장 지구로 만든 것이 런던 도크랜드 재개발이에요. 런던 도크랜드라는 것은 세계적인 재개발의 성공 사례예요. 그런 항구지대를 갖다 이제 재개발해서 그리고 런던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템즈강 주변에 낙후한 그런 항구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재생해서 서민 주거지로도 활용하고 금융가로도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런던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배울 거는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소상인들이 쫓겨나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도시 재생적인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피고 있고 요 밑에는 하이라인이라고 뉴욕의 폐철도 부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이 외곽의 고가 철도를 갖다가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고가 철도를 갖다 쭉 걸어가면서 이 서울역 앞에도 그렇게 좀 바꿔놨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지금 요 그림이 하이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자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이 철로 부지고 여기가 요 사진 보면 여기도 뭐예요? 지금 기지창이에요. 철도 기지창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철도는 뭐예요? 지하로 다니죠.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니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쭉 했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오래된 그런 뭐 창고를 테마 시장으로 만든 첼시 마켓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빌딩이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허드슨 야드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생태적인 명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본 투자를 하고 빌딩도 마구 짓더라. 결국 요즘 세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은 생태의 명소다.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이 생태의 명소를 찾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게 지금 맨해탄 지역이거든요. 근데도 생태를 찾아서 이렇게 발전하는 사례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거는 미국의 역사 도시 보스턴이라는 그런 지역에는 되게 보스턴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버드, MIT를 많이 가요. 이 유명 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보스턴의 명소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있으면은 뭐 되게 이제 멋진 카페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카페에서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이게 공공 도서관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보스턴은 뭐예요? 이런 라이브러리 컬처럴 디스트릭트 도서관을 문화 특구로 묶어서 문화 행정의 중심지를 도서관한테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독일도 뭐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은 독일이 연방국가예요. 연방국가. 달리 얘기하면 독일은 성곽도시 국가예요. 성곽도시 국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독일은 이 서해안이 이게 산악이 아니잖아요. 산악은 뭐 산성을 짓는데 평지에는 뭐를 짓습니까? 나간 읍성. 성을 만들어요. 도시가 다, 이 독일이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성곽이 다 하나의 도시가 됐고 그런 도시들이 이제 테마형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지역별로 뮌헨은 문화고 뭐 공업은 라이프치히고 금융은 프랑크푸르트고 항구는 함부르크고 생태는 프라이부르크고 뭐 대학은 하이델베르크고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하이델베르크 하면은 쫙 이제 나오고 뭐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의미 같은 것들을 갖다 우리도 이제 좀 배워야 된다라는 거고 독일보다 더 좀 균형 발전 에코스마트를 잘하고 있는 도시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율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좀 투명성, 복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 네덜란드다. 그리고 네덜란드 하면 뭐예요? 더치페이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더치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 정신을 갖다 이제 좀 함축하고 이게 뭐 개인주의 정신이 아니에요. 더치페이 갖고 그게 의미가 돈 각자 내서 뭐 각자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공동체 사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네덜란드고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거를 더치 미러클이라고 표현해요.
그 네덜란드의 기적이다라는 말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몇 번 소개됐던 적이 있죠.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뭐 워낙 그 유명한 그런 고품격 도시들이 많은 데가 스위스고, 뭐 여러분들 스위스 도시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라고 하면은 뭐 몇 군데가 있죠. 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베른이라는 도시인데,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행정도시이기도 하고 되게 고품격 도시예요. 그리고 오래된 그런 종교의 흔적, 역사의 흔적이 있는, 뭐 자연은 알프스 쪽에 가보면 많이 있겠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베른이에요. 여기 지금 물이 쫙 있잖아요. 이게 빙하수인데 여기서 튜브 타고 쫙 내려가면서 놀아요. 이게 도시를 쫙 이렇게 휘어갔는데 뭐 하회마을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뭐 하회마을이 더 운치 있을 수도 있고 하회마을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여기는 물이 되게 차요. 그 빙하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요 위에 언덕에 가서 이 밑에 도시 빨간 지붕을 보면은 세계에서 최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그리고 이 언덕 위에는 그 꽃의 가든이라 해서 이제 그 꽃밭이 있어요. 그 꽃밭에서 멋진 풍광을 보는 그런 지역이 이제 베른이고, 이거랑 똑같은 물길이 있는 여기는 어딜 것 같습니까? 이건 바닷물 석호에 만들어진 도시가 우리나라 속초처럼 보여요. 영랑호, 청초를 끼고 만들어진 도시가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도 되게 유명한 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품격 있는 도시로 이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발리. 뭐, 그것도 이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발리 가보면은 패키지로 가면 온통 해변에서 노는데, 발리의 메인은 저 화산 밑에 있는 우보시라는 아주 고원 휴양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논이 테마의 논. 우리나라의 흔해 빠진 논이 거기서는 뭐예요?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고, 논 한가운데에 호텔이 있어요. 논두렁 옆에 호텔이 있어요. 친자연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발리가 이제 해변만 있는 게 아니라 화산을 테마로 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뭐예요? 발리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오래된 드라마를 한번 보시거나 뭐 그러면 좋겠죠. 그다음에 남미에 가도 이제 고산 도시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 쿠스코라는 데가 이제 잉카 유적의 관문 도시예요. 근데 되게 이제 피사로가 침입해 와서 이제 마지막까지 했던 도시고, 라파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데에 있는 수도예요. 3,800m의 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라파즈는 여기 지금 보이는데 대중교통이 케이블카예요. 워낙 고산지대에서 버스 타고 가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대중교통을 갖다가 케이블카로 할 정도로. 예전에 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에도 케이블카를 대중교통을 하지 않았는데 뭐 실패했는데, 그런 구상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 가지 선진 사례들, 아까 뭐 국내, 해외 뭐 많은 사례들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뭐 우리 서천도 이런 이 지방자치에 기반해서 분권에 기반해서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예요? 권한이 좀 그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뭐예요? 틀을 이제 좀 확고히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갖다 이제 추진해야지만 지역의 그런 정체성도 보존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제가 쓴 칼럼입니다만, 굿 거버넌스라는 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영어로 얘기하면 굿 거버넌스고,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사례를 갖다가 발굴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사례가 뭐예요? 여기저기 번지겠죠. 영월이, 뭐 단양이 잘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세계적인 그런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고, 뭐 서천도 거기에 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것은 공동체 기반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 기반이고 협치하고 협력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반하는, 균형하는 그런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끌어가야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슬로우 시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동의 악양, 그 다음에 완도에 있는 청산면, 이 속편제라는 영화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은 산이 없어서 하기 어려운데 뭐 케이블카를 테마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목포라든가 여수라든가 사천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극기하는 저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뭔가 색다른 그런 테마를 갖다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인데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산까지 올라가요. 산과 바다를 다 가는 그런 거고, 이거는 진주 난강변에 테마파크 형태의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이 단양입니다. 단양. 제가 패러글라이딩 하는 높은 데에 제 차 소울을 몰고 올라갔었는데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워낙 가팔라갖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못 가는 지역인데 그날 비 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 차를 몰고 올라가 봤는데, 뭐 올라가 봤더니 한쪽은 소백산이 쫙 보이고 한쪽은 이 물길이 쫙 보이고, 단양의 가장 좋은 장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산과 계곡과 강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유명한 지역이 구인사라는데, 구인사. 구인사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뭐 불교 믿으신 분 거기서 숙박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도 좋고, 나는 뭐 불교가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소백산 자연휴양림이라는 최근에 한 1년 전에 만든 멋진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거기가 십승지래요. 십승지. 아주 안전하고 이제 뭐 전란이 터져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정말 가기 어려워요. 임진왜란이 나고 뭐가 나건 거기는 전화가 미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영월이에요. 영월도 마찬가지로 영월의 테마는 저 산꼭대기 가보면 패러글라이딩도 하면서 거기에 천문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양하는, 제가 예전에 정말 싸구려 폰으로 찍어갖고 화질이 너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여행지 소개하듯이 여행 가이드처럼 이제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행 루트를 내가 짜는, 저는 루트를 제가 다 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타일로 루트를 짜서 여행하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배워오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가시면은 나중에 뭐 해야지, 그럼 다 잊어버려요. 자기 카톡 계정에 써서 그리고 친구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또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좀 필 받아서 수정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보존이 될 수 있는, 뭐 여행 가서 술 많이 먹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 뭐 메모하고 기록하고 하는 습관 같은 것들은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뭐예요? 칼럼도 쓸 수 있고, 여러분 뭐 지역의 벼룩시장부터 시작해갖고 온통 이 글 쓸 수 있는 무대가 많거든요. 지역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몇 번 연습하신 다음에 중앙지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고, 요즘은 또 자기 출판의 시대이기도 해요. 책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 엮어서 뭐 블로그를 갖다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그런 선도자 역할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하라고 했었는데, 뭐 글 읽는 건 아무래도 좀 딱딱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좋은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접하다 보면은, 뭐 저도 저녁 되면 눈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는데 눈으로 못하는 거를 갖다 소리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